네, 한국선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돼서 3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 주십시오. 네, 얀센 백신 사전 예약 18시간 만에 마감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 18시간 만에 마감. 예. 네. 사전 예약 어제 새벽 0시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한 오후 3, 4시쯤 되니까 마감이 됐는데, 예. 30세 이상 이제 예비군, 그리고 대원 등 370만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제공받은 물량이 한 101만여 명 분 정도였죠. 예. 그렇다 보니까 한 3.7대 1 정도 경쟁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는데, 예. 우선 1차 예약 80만 명분이 오후 3시 30분 정도에 마감이 됐고요. 예. 이후에 한 10만 명분을 2차 예약 4시 30분에 열었는데 예. 이것도 금방 마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101만 명분 빼기 90만 명분 하면 한 10만 명 남는데? 네. 예. 그거는 이제 좀 남겨뒀는데요. 예. 일단 얀센 백신이 한 병당 5명 정도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예. 자, 그럼 예를 들어 한 22명이 예약을 했다고 하면 한 3명분이 남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고려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접종 현장의 애로점을 고려해서 약간의 여유분을 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얀센 백신이 2번 안 맞고 1번 맞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예방 효과, 지속 시간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일단 예방 효과는 한 66.9% 정도로 네. 나타났고요. 예. 다른 90%대 이제 효과를 보이는 백신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수치는 조금은 낮습니다. 그리고 항체 지속 기간 역시도 한 6, 7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 한 1년 정도 유지되는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좀 짧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증 차단 효과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요? 네. 근데 60%든 90%든 이 WHO의 유효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 2번 맞지 않고 단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는 점 때문에 예.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30세 이상이니까 민방위도 포함이 되고 예비군도 예, 포함이 포함이 되고. 됩니다. 혹시 이현웅 아나운서도 예약했습니까? 예, 저도 어제 한번 해봤는데요. 예. 한 10,000여 명 정도 대기자가 이미 있더라고요.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몇 시에 봤어요? 제가 정오 조금 지나고 늦으셨네요. 예, 해봤는데 예. 그래도 10,000여 명 기다려서 한번 해보니까 예. 또 이제 내 뒤에 몇 명이 줄 서 있는지도 같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요? 몇 명? 제가 입장할 때쯤 제 뒤로도 한 10,000여 명이 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됐고 실제로 제 이제 친구들이라던가 지인들 사이에서도 나 이렇게 예약했다라는 인증샷을 서로 보내고 예. 나 맞을 건데 너는 맞을래? 이런 얘기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젠더 이슈 자꾸 나오는데 네. 이것 가지고도 성차별 논란 얘기 나왔다면서요? 예, 일단은 보통 대다수가 이제 군장병들 혹은 예비군, 민방위는 다 남성이다 보니까 예. 왜 남자만 이렇게 혜택을 주냐 이런 얘기가 그래요?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번에 들어온 미국 얀센 물량 자체가 예. 미국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 원래 55만 명분이니까 예. 2배로 왔으니까 그러면 절반은 여성들한테. 하면 안 근데 되나요? 이미 군에 있는 여성들도 포함이 네네.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얀센 백신 자체가 미국에서는 예. 50세 이하 여성에게 희귀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또 달고 있기도 하거든요. 여성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런 경고 문구를 달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예. 이번에 성차별 논란은 예,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만관유 주제는 대구가 구매한다는 화이자 백신 그거 정품 맞아?입니다. 이게 몇 명분이었죠? 3천만 명분입니다. 근데 정품 논란이라고요? 예, 이제 대구시 보건의료단체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예.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을 도입했다라는 소식, 도입할 것이다라는 소식이죠. 네. 예, 이런 얘기가 어제 전해졌는데 이어진 중수본 발표에서는요, 대구시와 도입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대가 네. 화이자사 쪽이 아니고 예. 어떠한 외국 무역회사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 무역회사가 그 정도의 수량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 중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화이자 얘기하면 냉동 온도라든지 그렇죠. 이제
보관하기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 회사가 이걸 잘 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정품이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잘 보관을 했냐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보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변질이 되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정품인지 여부 그리고 이게 변질이 되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대구시가 잘 뭐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네요. 맞습니다. 뭐 그 의도 자체는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예. 더 검증을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망관유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의 죽음입니다. 아, 예,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처음 듣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22일에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생을 마감하기 전에 찍은 영상에는 내 몸이 더러워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예.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지난 3월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군 부대에 근무하던 A 중사는 이 부대원들과 함께 저녁 자리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예. 후임 부사관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 뒷자리에 함께 앉았던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던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부대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족 측에 의하면 오히려 합의 종용이나 조직적 회유 또 사건 은폐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피해자의 편이 아무도 없었네요. 네, 예. 결국은 뭐 청원 휴가를 2달여간 가고 또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실제로 5월 18일 부대를 옮겼다고 하는데 나흘 뒤인 22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례식장을 찾아서 유족들과 만났는데요. 예.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도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족 측도 이거는 예. 공군이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군 검경 합동수사 TF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망관유 주십시오. 네, 마지막은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주빈 가명 사과문 공개라는 주제인데요. 예. 그 1심에서 각각 징역 40년 그리고 징역 5년을 이제 받아서 합산 징역 45년을 받았었는데 어제 항소심에서 이게 42년으로 3년 정도 감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초범이었다는 점하고요. 예.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주 이유였고 예. 그리고 조주빈의 부친이 나서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점도 조금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과문 뭐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부친이 대독을 했는데 예.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비열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죄송하다는 얘기를 좀 반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망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망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황선의 추가열세 아침에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자, 이 코너에서요 앞으로 북한의 속마음 그리고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 토크 열전 함께 하실 두 분. 자, 오늘은 전화를 일단 연결합니다. 자,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서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 의지 재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지금 이게 논의가 진척이 좀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먼저 황선택 위원님. 금강산 문제에서 지금 정권에서 뭔가 이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북한의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지원 의사 예.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밝히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북한에서는 뭐 별다른 지금 이를테면 그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 그 성과라든지 다만 이제 엊그제 그 미사일 지침 폐기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교류 관련해서는 없었는데 이인영 통일장관이 너무 좀 뭐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보니까요. 이건 신범철 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께서. 예, 뭐 앞서서 나가는 측면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금강산관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하반기에 금강산 시설을 방문해서 우리 측 시설을 너절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철거해라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이것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앞서갔다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뭐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할까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서 왕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대북 제재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관광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은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잘 전달해서 이 부분을 먼저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준비는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처럼 한미 공조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잘 조율해서 북한이 대화로 복귀했을 때 금강산 관광이 먼저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하는 차원의 논의라면은 뭐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미사일 지침 해제한 거요. 이거 두고 북한이 그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뭐 예상했다는 반응 같고요. 자, 이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왕 의원님. 네, 북한에서 개인 논평이 나왔는데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한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동시에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또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문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구도적인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의미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북한은 불만을 표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미사일 지침도 그랬고 인권 문제 지적도 그렇고 북한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핵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얼마나 구체적이고 북한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비난한 거는요 생각보다 수위는 높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 대변인이라든가 고위급 인사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김명철 논평원 명의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수위가 낮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왕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냐? 사실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했어야 되는 부분은 인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인권 문제는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 지금 당장에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더 듣고 또 전반적인 대미 전략에 대한 판단을 한다. 그 과정에서 판을 깨지 않을 정도로 불만 수위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듣지 못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고위급에서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비난이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수위 조절을 해서인지 미국은 이렇게 그 직접적인 반응은 피하는 것 같고요. 뭐 외교적인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그 다음의 외교적 문 뭘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예,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겠죠. 이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한다면 당연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나갈 것이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대결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도발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경한 대응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또 제3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협력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한 내용이 많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예비 회담과 같은 형태의 협상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3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번이나 2번보다 3번 예.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번도 부담되고 2번도 부담이 되거든요. 예. 제3의 시나리오는 예. 좀 대화를 했다 안 했다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예비회담 형태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아마 북한이 대화로 복귀한다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예비회담 정도로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북한의 스탠스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폐하라. 그러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 이거를 먼저 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미국과 북한의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4월 말에 있었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북측에 전달했고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접수했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오가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회담은 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예비회담으로 이야기한 거고, 만약에 북한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예비회담 쪽으로 가는데, 저는 아직은 북한이 노선을 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더 시간을 끌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는 시간표가 짧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라 하는 쪽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간을 끌면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게, 그러면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회담의 시작은 3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북한 명칭을 DPRK 이거 공식화했습니다. 그 북한 매체도 국호 재조명하던데 이게 트럼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님? 그 부분은 좀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이 예.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그 앞에 예. 오바마 행정부든 예. 북한과의 공식적인 교류에서 예. 그냥 처음부터 노스코리아라고 하지 않고 DPRK를 사용합니다. 예.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의나 하노이 정상회의 때도 다 DPRK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잘못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랬다. 논쟁의 여지가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안에 노동당 제1비서 이 직을 신설했습니다. 최측근 조영원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자, 1인 지배 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당내 2인자 직책 만든 것 이게 이례적인데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이거 지금 북한에서 2인자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직까지는 2인제 제1비서 직책이 나왔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예. 2인자 개념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격한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북한은 유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인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1비서 직책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최고 지도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고 예. 또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요 업무를 비서진들에게 예. 이제 분산해서 위임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예. 후계자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계자나 2인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2인자, 후계자 이런 예.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노동당 제1비서가 후계자나 2인자라면 국가 차원의 국무위원회라든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제1국무위원장, 제1위원장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또 노동신문이라든가 관영매체, 또 예. 김정은 위원장 발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색깔로 동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후계자라든가 2인자 그런 해석은 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격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과거 김정은 제1비서 그때는 노동당의 제1비서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예.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니까 격은 약간 다르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신설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일반적인 북한의 관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이 2인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 행정적으로 많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비서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장악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조용원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실용적인 차원인 거고요. 북한의 권력 서열을 보면은 2인자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한다면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따라서 이것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만든 것이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북한이 그 코로나 백신 불평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백신 비축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WHO의 노력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낼까요? 여시제의 황선택 의원님.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19 전국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과도한 자국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또 이에 대해서 약소국 중심으로 좀 선진국들이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의 불만 표명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하거나 이제 동조를 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북미관계 맥락에서 뭐 그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문철 센터장님. 뭐 일단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고요. 당초 북한과 코백스가 협의를 하기는 것이 5월 말까지 1차분 뭐 지급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되지 않으니까 북한으로서는 불만 표현을 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코백스 측에서는 북한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뭐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불균형한 상황이고 북한에 제때 백신이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비난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예.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이미 공식적으로도 알려진 것은 북중 경계를 갖다가 완전히 봉쇄했고 뭐 비공식적으로는 특정 지역을 진입을 차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차례 들리기도 했어요.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그 통계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뭐 몇만 명을 테스트했는데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는데요.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없고요.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상당히 우려해서 뭐 국경 봉쇄라든가 모든 조치를 다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황선택 의원께서는 지금 그 북한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북한이 코로나19 정도의 큰 사안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그냥 그대로 믿고 싶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코로나 환자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극도의 조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도 코로나 환자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백신 수급 때문에 뭐 그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에 어떤 제공하는 방안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최근에 남한으로부터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뭔가 좀 도움을 받는 구차하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은 아주 꺼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남쪽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아마 북한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백스 퍼실리티라든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협력 이런 것에는 협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범철 박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은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같아요. 이 협상이 잘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하노이 이후에 이게 협상이 틀어지면서 한국 정부를 계속 비난하는 와중에 지원을 받기도 또 옹색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북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은 뭐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이징 북한 대사관하여 김정은 방중 사진 3년 전 것인데 이게 대거 전시됐습니다. 이게
북한과 중국의 어떤 관계를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안선택 의원님?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북중 관계에 대한 과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예.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사실은 북중 정상의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예. 당연히 그것이 대사관의 임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시된 것이 과연 이번에 갑자기 전시를 한 것인지 예. 항상 전시 중이었는데 이번에 알려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좀 필요해서 저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예, 굳이 밀착을 과시하는 거는 한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과도한 해석이다. 항상 하는 것이고 예, 또 예.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었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범주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밀착의 의도를 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존에 있던 거를 최근에 보도가 나왔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예. 흐름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공조가 밀착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북한도 그것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지난주에 왕이 외교부장이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 방문했잖아요. 예. 그리고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북중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대외 정책을 전개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양 수락, 지금 북한은에서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의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마치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요.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또 다른 뉴스를 보는 시선 박원선의 밀줄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 긋고 또 별표도 쳐보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선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은 뉴스는 조국의 시간 앞에선 송영길의 시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송 대표가 지금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보고회도 할 텐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낸다고 하던데 신문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과 메시지도 된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송영길 대표 취임 한 달입니다. 한 달. 예, 예. 취임 한 달 맞아서 이제 그간의 소회와 또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예. 그 민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경청 투어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서 앞으로 예. 대선을 포함해서 여당이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는 자리인데 예.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로서는 참 얄궂기도 하고 좀 곤혹스러운 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회도 그렇고 하루 연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굳이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 그 민주당이나 송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어야 하고 예. 또 대선 주자들의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고 예. 또 미션일 텐데 임무일 텐데.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변수가 난데없이 여기 돌출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을 긋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네. 표현의 수위나 이런 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결국 그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이렇게 좀 대표됐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런 논란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예. 지금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의 그 문제들이 부각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제 대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내부 의견 수렴을 한 것 같고 예. 예. 대체로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예. 조국 사태 당시의 민주당의 네네. 오판이나 잘못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으로 물론 이제 표현의 수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당내에 여전히 예. 강성 이 조국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송영길 대표로서는 선을 긋지 않을 수 없고 네. 선을 그어야 조금은 이후에 정치 행보에 있어서 이 부담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제 일단 뭐 사과라는 이 글자가 이제 크게 찍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를테면 조국 사태를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뭐랄까요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만 여전히 그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예. 이분법이나 혹은 예. 약간 양비론 비슷한 네. 그런 사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사실은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만 굳이 이 시점에 책을 냈어야 되는가? 예, 예, 물론 이제 본인으로서는 해명해야 될 것들도 있고 예. 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라.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심정이라면 예. 지금은 조국의 시간이 아니고 침묵의 시간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시일이 흐르고 얼마든지 지금 또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정경심 예. 교수 같은 경우에 15개 혐의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예. 11개 유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나를 밟고 가라는 말과는 다르게 정권이나 여당에 큰 부담을 주는 건데 굳이 지금 타이밍에 저런 책을 내야 됐을까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겠죠. 여당으로서는 뭐 이제 곤혹스러울 텐데 예. 선을 긋지 않고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당내 의견들이 분분한데 뭐 김남국 의원이 뭐 조국 사태를 왜 사과하냐, 뭐 사과에서 뭐 실익이 있느냐, 또 이런 이제 반론도 펼치기도 했는데 사과 이거 가지고 이제 셈법이 참 정말 복잡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오늘 밝혀야 되는 거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의 성격 자체가 예. 사과에도 아마 실익이 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하지 않았을 경우, 네, 그러면 하지 더 크다. 않았을 경우, 피해가 더 크다. 예, 그게 불러올 예. 그런 어떤 그 효과라는 것은 부담이라는 것은 사과했을 때 얻는 뭐 실익이 크고 자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 조국이라는 일종의 민주당한테는 이게 개미지옥 같은 거거든요. 예. 이건 하려면 어떤 네. 식으로든지 선을 그어야 되고 또 아마 선을 그는다 하더라도 예. 계속 이제 이 문제는 반복이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을 안 그을 수 없는 거고요. 예. 이 사과에 실익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그런 정도의 단계를 지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르면 7월 국민의힘 입당. 이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인데 윤 전 총장이 보니까 요즘 정치 행보를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젯밤에는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서울 연희동 쪽에 나타나서 뭐 술집도 가고 식사도 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야, 어떻게 이게 예. 그동안에 이제 총장직을 그만둔 이후에 예. 그 공개 행보를 거의 안 해왔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대권 수업을 하고 있다. 예. 이런저런 방면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간간히 들렸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보폭이 빨라진 것 같아요. 특히 예.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면서 강릉에서 뭐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는 것도 이제 사진을 통해서 예. 알려졌고 네. 그밖에 정진석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예. 그동안에 만나지 않던 이 정치권 인사들 내지는 현직 그 예. 의원들 만나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된 모종의 시그널이 아니겠냐 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예. 과연 이제 야당을 택할 거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뭔가 이제 신장 개업을 할 거냐 가지고서 이게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이런저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현실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정당이 갖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예. 또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라든지 예. 또 대선이라는 게 이게 혼자서 캠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데 여전히 뭐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 시점이 언제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하필 이런 이제 정치 행보를 좀 더 과시하는 거가
그 이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시비를 이제 다가올수록 더 뚜렷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직후에 예. 7월을 넘기지 않고 입당을 하지 않겠냐. 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다면 이렇다 할 당내 대안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권 이 출마한 후보들도 예. 너도 나도 한 목소리로 이제 윤석열 총장과 함께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의 작용도 맞물려서 예상보다 조기에 입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까 저 조호영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 의원께서도 자신이 당대표 되신다. 된다면 바로 윤석열 전 총장 입당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그런 준비들을 네네. 여기저기서 하고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하는 거고 또 입당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모양새나 네. 또 입당을 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 예. 이런 게 좀 밝혀져야 저희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들은 있었어요. 뭐 입당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 근데 그래서 정치를 바꿨던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 정치권에 네. 몸담고 있지 않았을 때 유력한 어떤 후보로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예. 막상 기성정당에 들어가는 순간 기성정당이 갖고 있던 관성이나 이런 거에 오히려 포위돼서 이 정치의 잠재력이랄까 이런 게 예. 주로 대표적인 분이 안철수 그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또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기대나 어떤 본인에게 국민들이 예. 기대하는 어떤 잠재력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은 고되더라도 기성정당 바깥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이런 도전을 한다면 그게 나중에 정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될 텐데 예. 이제 기존 정당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그 이후에 내 정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꼭 이게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황보사님 출발새 아침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함께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채팅창에 청취자분 한 분께서 이거 질문하셨어요.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얘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윤 전 총장이 보니까 장모 관련해서도 뭐 문제 없다. 뭐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항변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때 예. 청문회에서부터 이제 논란이 됐고 쟁점이 됐고요. 예, 예. 그 뒤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윤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가장 큰 검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될 대목이 네. 바로 이제 뭐 장모 부인 이런 이제 처가 쪽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윤 총장으로서는 뭐 미리부터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이제 방어막을 치겠다는 이제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윤 총장이 몸을 담았던 검찰에서는 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예. 이유로 기소를 한 상황이어서 예. 윤 총장이 갖고 있는 그런 법치의 논리로 봤을 때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그 윤석열 그 후보가 예. 이거는 무슨 검찰의 뭐 굉장히 기획된 의도된 정치적인 이런 수사다라고 반박을 하는 순간 약간의 자기 부정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모순에 빠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밑줄 그어볼까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뭐 정치 중립 방파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 앞서서 박범계 이제 법무장관이 또 이 수사 시스템 바꾸는 쪽으로 손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또 조만간 이제 대규모 인사를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박 장관하고 김 총장 서로 이게 아무래도 파열음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 뭐 이제 워낙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러지는 않겠지만 김호수 총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시험대에 선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 이제 계속 있고 또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상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특정한 그 검찰 내부의 부서로 축소시키고
검찰총장이나 특히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수사 개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냐. 검찰청법에 보면 예. 어쨌든 그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통할하게 돼 있는데 장관이 예. 수사 개시를 승인한다는 거는 그런 검찰청법과 충돌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박범계 장관도 김호수 총장을 통해서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할 건 조정하겠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예. 여전히 박범계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겠다는 또 의지가 한편에 있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5차 재난지원금 이 얘기가 또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추석 전에 뭐 지급하는 방향으로 좀 여당에서 이 논의를 좀 가속화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예. 또 뭐 여당 내에서는 이게 이제 합의가 거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하고의 조율이 남아 있고 또 이에 따른 이제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남아 있지만 지금 이제 백신이 확대되면서 예. 백신 이제 보급률이 늘어가면서 이제 경제도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동안에 워낙이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이제 중소자영자들의 피해나 또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경제회복 국면에서 조금 그걸 이렇게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예.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예, 손실보상. 그동안의 정부의 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예.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법이 논의가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예. 예. 특히 이제 소급 적용과 관련돼서 국회와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해서 국회와 정부 간의 이견이 커가지고 예.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되게 될 텐데 이걸 먼저 선결 짓거나 예. 동시에 이걸 결정을 해야지 그거는 뭐 결정을 못 하고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라면 또 이게 좀 뭐 매표행위가 아니냐 예. 등등부터 여러 가지 대선 논란이 따를 수 앞두고요. 있어서 예. 반드시 이걸 마무리 져야 되고 재원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경제가 조금 살아나가지고 예. 올해 1분기에 그 예. 초과 세수가 예, 19조 원 19조. 정도 났습니다. 예. 예. 충분히 세수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 잡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 조은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시즌 두 번째 테니스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이 네.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권순우 선수 세계 랭킹 91위거든요. 예. 단식 2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겼어요. 오, 오랜만이다. 예. 네, 상대는 100위 남아공의 케빈 앤더슨 선수인데 이 선수 3대1로 꺾고 예. 권순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해 US 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그랜드슬램 본선 승리를 챙겼습니다. 예. 상대 선수 앤더슨 35살 베테랑인데 왕년에 한가닥 했던 사람이에요. 예. 2018년에 5위까지 올랐고 그해 윈블던에서 준우승도 했습니다. 네. 키가 무려 203cm. 하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서브가 일품이고요. 예. 실제로 오늘도 서브 에이스 30개를 꽂았습니다. 30개를요? 네, 권순우 예. 선수는 8개였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겼냐? 보니까 굉장히 승부처에서 늘어나게 잘 버텼고 네. 에러가 없었다. 그 플레이,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승기를 네. 이끌었다 볼 수 예. 있는데요. 사실 테니스가 프로화의 끝판왕 종목입니다. 출전만 해도 6만 유로 8천만 원 넘게 받고요. 예. 우승 상금은 140만 유로 19억 정도인데 권순우 선수 이번 승리로 1억 1천만 원 확보를 예. 했고요. 2회전 64강 상대는 37살 노장 세피 선수인데 세계 랭킹 98이고요. 작년에 투어에서 만나서 권순우 선수가 한번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볼만 하겠는데요? 네, 예.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계 1위 조코비치 또 3위인 또 롤랑가로에서 13번이나 우승했던 나달 모두 가볍게 1회전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군요. 클레이에서는 가볍게 나달 네. 1회전 통과했군요. 자, 축구 대표팀의 수비수 김희재 선수 네. 유럽 지적설이 나왔다고요? 네,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 2025년 6월까지 계약에 합의했다. 아, 그래요? 네, 바이아웃 금액 다른 팀에서 선수 빼갈 수 있는 돈 그게 4,500만 유로 608억 원이다. 이렇게 포르투갈 매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김민재 선수 에이전트가 포르투갈 국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쪽은 새어나갔구나. 네, 예, 김민재 소식이요. 선수 벤투호 주전 센터백이고 아시아 최고 수비수라는 찬사를 받는 선수긴 하고요. 예. 96년생으로 한창 전성기인데 사실은 이적
욕설이 앞서서도 몇 차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구체적이죠. 보면 유벤투스 이적에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올여름 세리에 A 같은 리그 네. 사수올로에 임대 갔다가 2022년 내년 1월부터 유벤투스에서 뛰는 방법. 예. 또 둘째는 내년 1월에 바로 유벤투스 간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세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예. 김민재 선수는 그동안도 뭐 라치오, 인터밀란, AC밀란 뭐 이런 러브콜 소식이 있었고 또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뛴다 뭐 이런 현지 기사도 있었는데 예. 다 설로 끝났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뛰고 있는 베이징 고안 예. 예. 거기랑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야 지금 선수를 팔아야지 베이징 입장에서도 이적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타이밍으로서는 적기가 아니냐 구단으로서도 아쉬울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민재 선수 말고도 독일 2부 홀슈타인킬에서 뛰던 이재성 선수 예. 어제 축구협회 화상 인터뷰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꿈의 무대다. 여기를 선호한다. 6월 안에는 거취 결정된다. 이렇게 본인 피셜로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야구. 자, 4명이 나란해서 볼 수 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2019 시즌 이후 함께 나란히 예. 앉아서 야구 보는 거 처음인데요. 예. 이제 거리두기 조치가 야구장에도 조금 완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두 칸씩 뛰어앉아서 좀 예. 응원해야 돼서 네네. 조금 보는 맛이 떨어졌는데 네. 이제 4명까지는 최대 같이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단마다 당장 시행하는 곳도 있고 예. 일단은 좀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예. 어떤 구단 응원하는지에 따라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